들어가서 뭘 초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욕이랑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걸 들어가지고 틱톡라이트 들어가면 코드번호 뭐 이거 쓰면 뭐 할인해준다. 그거 돈 버는 건데 영상만 보면 막 이벤트하고. 저는 틱톡 나이트로 벌써 20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앱 깔고 간단한 미션만 해도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틱톡에서 출시한 또 다른 앱 틱톡 라이트. 쇼츠를 보고 친구를 신규 가입자로 초대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이른바 돈 주는 쇼폼은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습니다. 더 많은 친구를 초대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제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이 친구가 틱톡 라이트를 가입하게 되면 보내준 사람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거의 한 1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줬었는데, 네, 10만 포인트 주는데 이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이거 가입해. 가입해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한 학생한테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한테 억지로 이제 가입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억지로 가입시키는 행위가 이제 강요죄라고 해서 그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유럽연합이 나서서 규제 의지를 밝히자 틱톡 라이트는 유럽에서의 사업을 영구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현금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네 나라 애들 제일 많이 죽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그쪽에서는 그런 강한 입법을 하니까 틱톡도 바로 안 해버리잖아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뭐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호주도 같은 이제 온라인 안전법 갖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도 분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법은 그 정도 레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아동 청소년들은 사실 그 해외 청소년들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틱톡 라이트 뭐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이제 추천 코드를 통해 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포인트 이거를 뭐 돈으로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인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지금도 제 생각엔 조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쨌든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 쇼폼을 되게 많이 봐요. 우리는 진짜 생각보다 전 되게 많이 보는데 저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많이 보긴 보는데 이제 이런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쳐볼게요. 운동은 사실 재미를 뭐 느끼는 데까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쇼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스마트폰만 열면 당장 빠르게 정말 그 도파민을 얻어갈 수 있는,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는 저는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 시대에 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과정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 모래성 쌓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모래성 쌓기가 진짜 그 이렇게 파도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여기가 바다라고 해볼게요. 여긴 모래사장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계속 이제 모래사장에서 막 열심히 막 모래성을 쌓아요. 막 모래성을 쌓고 막 하는데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바람이
날려서 좀 흩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공으로 차서 맞춰서 부서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우리가 되게 멋진 모래성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 모래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인내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진짜 덥고 뜨겁고 이제 언제 망가질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막 친구들이랑 같이 모래성을 쌓아 나가면서 그런 협동심도 배우고, 어쨌든 이 성취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모래성을 쌓아놓은 거를 누가 멋지게 찍어놨어요. 막 드론이나 이런 막 그 촬영 기법으로 엄청 멋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더 재밌겠죠. 네. 이런 모래성을 쌓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성취감을 얻는 과정은, 그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소품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런 과정들이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부가 재미없게 느껴지고, 이런 그 쇼폼에 중독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당연히 집중력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문제가,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가는 지금,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과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과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부처가 좀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교육부의 뭐 보건복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쨌든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처들이 저는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되게 메모해 둔 게 있었어요. 제가 메모해 두면서 조금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조금 소개시켜 볼 건데, 소개시켜 드려 볼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지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의 정보의 한계에서는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뭐 어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어디다 가둬요. 이제 어디다 잠궈 놓고 스마트폰을 여기다 다 막 끼워놔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 스마트폰을 걷듯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내요. 그리고 독서를 해요. 독서. 가장 느리죠. 그리고 생각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의 성취가 없어요. 예. 독서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읽어서 뭐 삶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거나 이 즐거움이 진짜 눈에 보이거나, 어쨌든 나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독서를 하고 이 독후감을 써요. 이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씁니다.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 발표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읽은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사회성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랑 대화도 나누고,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 저는 요렇게 생각하는데 뭐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면서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고, 사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해도 재밌어요. 근데 스마트폰의 단점도 혼자 해도 재밌다는 겁니다. 두 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뭐 논문이나 자료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그 독후감 프로그램을 진짜 성인이고
이제 아이들이고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하고 이제 조금 느림의 미학을 조금 배우는 그런 시간이 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자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뭐 지자체에서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동사 뭐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구청도 있지 시청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된다면 그리고 참여가 높아진다면 저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그리고 과의존을 비롯한 사회 문제가 저는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저는 레크리에이션 관련한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고 그런 연구를 좀 해왔기 때문에 저는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쨌든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강사들이 강사 일을 많이 접었습니다. 근데 강사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냥 강사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사는 아직 많습니다. 이 강사들을 어쨌든 스마트폰을 가두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걷고 이제 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양성해서 이 스마트폰 중독 치료 강사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학 측면에서 보려고 해요. 저는 의학 측면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생활 서비스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생활 서비스 측면으로 어쨌든 이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레크레이션이나 이벤트, 파티 게임 강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강사들을 지역으로 파견을 합니다.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자체나 뭐 시청 이런 곳에서 하면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늘어난다면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사회 문제를 저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사회 문제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는 부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사업 모델로 저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 모델을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CBC, CBJ 프로젝트를 어쨌든 연구를 통해서 조금 이제 런칭했고 어쨌든 이거를 조금 더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된 그 솔루션 등을 이제 프로젝트 9, CBC 그리고 CBJ 프로젝트 10번 이렇게 두 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여기 영상에서 보면 이 클립의 풀 영상을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과 식사를 마치고 4인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서로 다른 우주에 빠져서 이제 저녁 일상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어쨌든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어려움을 가진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런 가정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상담사나 어쨌든 스마트폰 과전에 관련된 강사를 양성한 그런 부서가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해줘야 되는지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론칭하면 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사회 문제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합니다. 이제 강사라는 게 물론 뭐 다수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이나 가정으로 파견되는 그런 강사도 양성을 해서 이제 이 강사들이 어쨌든 그 개인이나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저는 이제 조금씩 이런 사회 문제들이 이 스마트폰 과정이라는 사회 문제가 어쨌든 이게 그냥 사회 문제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런 솔루션을 점점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면, 저는 그 사회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시간을 통제하고 그냥 플랫폼을 통제하고 그 아동의 시간을 통제하고 그 아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이 솔루션들은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어쨌든 그 스마트폰을 잠시 통제하는 동안 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라는 걸 경험시켜주는 이런 그 경험이 결국 스마트폰 폰을 본인이 통제하는, 저는 절제하는 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그렇게 길진 않고 오늘 조금 아이디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우리 개인의 누군가가 그냥 너가 스마트폰 하나 통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 스마트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머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지 설계하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는 뭐 싸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어쨌든 깨고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어쨌든 그런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저는 지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경험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학생들만을 위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정말 이런 아이디어가 뭐 비즈니스가 되어서 정말 사업 모델이 되고, 이제 이 사업 모델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스마트폰 과의존 얘기를 조금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된 좀 아이디어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고, 어쨌든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